3대 7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스승님께서 깨달은 모든 것의 총합, 그러니까 너의 스승의 진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3대 7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되고 있고 모든 일들은 거기에서 비롯돼서 그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응?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인데 그거에 대한 풀이를 기록해 놓은 경전이 천부경이다. 이제 요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3대 7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남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승님이 법문으로 풀어주고 계시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 법문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도 3대 7의 법칙을 이해할 있는 것이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3대 7의 법칙을 이해를 못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부분 하나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듣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존재와 존재, 개체와 개체, 이것이 언제부터 비롯됐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천지대자연이 무한과 유한 우주로 분리되기 전에도 과연 이런 식들이 존재했겠느냐. 그거는 그 식이 존재한다는 거는 주체와 객체가 있는 거거든요. 주관과 객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 동양 철학적 그 사고에서 보면 본래 무국, 본래 무일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보면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의 무가 아니고 서로 유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무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을 때 탄생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뭘로 할 거냐. 그 자체로 자연인 거예요. 단어로 따지면. 왜? 스스로 그러한 거니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냥 분별하는 분별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뭐라고 할까 그 용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관성을 가진 존재가 형성되면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인식, 지각, 이런 것들은 요 지각을 할 수 있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형성되면서부터 형성되는데, 이 인식을 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보자고요. 나머지 인식의 상태가 없는, 스스로 식을 일으킬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객관이라고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시 나누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우주를 다시 분별을 하면 천지인으로 나뉜다는 게 이제 동양 철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유물론과 유심론, 유물론적 유심론과 유심론적 유물론,
이것이 동양 또 불교 철학으로 와서는 또 무슨 사상, 무슨 철학, 무슨 논리, 이런 걸로 무수히 회자되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할 때는 본래 무일물, 그때는 물질이었든 뭐든 관계가 없어요.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인데, 응? 요걸 또 어디다 묶으면 되느냐면 일체유심조예요.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거는 다르지만 각하는 존재, 여기에서 주관을 생산해낼 수 있는 존재, 요거를 심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는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본래 무일물의 상태에 대해서 깊이 잘 생각을 안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주관과 객관이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인식, 개념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정도만 풀어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주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각자가 이것을 깨달아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본래 무일물의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 존재했으니까. 근데 스승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뭐냐면 무일물 안에 그 대자연을 운용하는 운용의 주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운용의 주체. 그것이 어떤 것인지까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나가 보자고. 그것을 운용하는 운용의 주체인 비물질 에너지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물질 에너지란 말이죠. 그것이 비물질 에너지들이 공안하게 상생을 하면서 이 대우주를 스스로 운행해 갔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상극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억업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30%가 탁해지게 돼서 요게 발화할 수밖에 없는 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3대 7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3대 7의 법칙에 따라서 그것이 발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서 일어난 것이 빅뱅이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되게 되고 이때 대우주에 존재했던 비물질 에너지가 30%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비물질 에너지들이 운용하는 물질 에너지의 30%도 같이 끌고 와서 조물된 것이 유한우주고 그러면서 유한우주가 형성돼서 지구가 조물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부닥치면서 깨졌던 이 비물질 에너지의 조각들도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원형을 이제 회복해 가고 이런 상태로 됐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물질 에너지 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그 비물질 에너지가 차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빚어서 인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러는 것은 천기와 지기, 그 다음에 그 인기, 요 세 개의 그 요소들이 융합돼서 만들어진 5차원의 그 존재다. 왜 그러냐? 천지인 삼기하고 천기와 지기가
만나면서 생성된 에너지, 두 개의 에너지가 융합되면서 생성된 에너지, 그 두 개를 합쳐서 5차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간도 결국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하게 되느냐면 30%의 탁한 에너지와 70%의 맑은 에너지를 가지고 최초에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경이라든지 어디서 성경이라든지 어디서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요 30%의 탁한 에너지, 내가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공안한 대우주에서 형성해서 만들어 왔던 요것을 원죄라고 한다는 거죠. 요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쉬워요. 요게 이해가 돼준다고 그런다면 요 다음은 이해가 쉬워요. 뭐가 순행이냐? 이 30%의 탁한 에너지를 맑히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 순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30%의 탁한 에너지가 발복돼서 70%의 맑은 에너지를 잠식해 들어가도록 사는 것을 역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시대 요것만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는데 그래서는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전투에서는 지고 전쟁에서는 이기는 장수가 있고,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장수가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전쟁으로 놓고 보고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시대를 전투로 놓고 보자고요. 전투에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사는 데는 역행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내가 지는 어떤 것을 한 것 같지만 내 인생 전체를 사는 거기에서는 이기는 게임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따져봐야 되느냐? 요것이 상생과 상극의 잣대예요. 상생하면서 살고 있느냐? 상극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는 상생으로도 갈 수도 있고 상극으로 갈 수도 있고 상생으로 갈 수도 있고 상극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이 교차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 인생의 그림에서는 상생의 모드로 나를 세팅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내가 인생을 마치고 다시 그 영혼 신의 단계로 넘어갈 때, 육신을 버리고 내가 분리돼서 갈 때 나한테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맑혀서 가느냐,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받아온 보람이 없는 거죠. 이런 그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나의 현재의 그 주체가 형성된 거거든요. 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주체의 형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인간도 여기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면서 독보적인 귀한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 개념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이 어떻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현재 어떤 인연법, 어떤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일 뿐이고, 너나 나나 인간인 이상 너는 네 영혼을 맑혀서 네 자리를 가야 되고 나는 내 영혼을 맑혀서 내 자리를 가야 되는 이러한 그 주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내가 가졌을 때만이 인간 존중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초적인 개념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을 멸시하고 서로 다투고 이 분쟁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고 볼 수만 없어요. 이것도 한참 풀긴 해야 되지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의식 체계가 낮은 단계에서 성장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만이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그냥 동물처럼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싸워서 이기는 놈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죠. 왜? 요 단계를 지나고 나면 너는 언젠가 네가 사는 바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회의할 때가 오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류가 맞이한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온 거예요. 이때가. 이제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우리 인간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법은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살아가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공동 번영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야 되는 때가 온 건데 이 때를 열어가야 되는 이 존재들이 누구냐면 이게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가 왜 그러냐? 너희들이 5천년간 하늘에 갈구하면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5천년 동안은 대를 이어서 인간의 육질의 DNA를 성장 발전시켜 왔다면 차원계에서는 영혼의 질량을 그만큼 성숙된 자들이 형성돼 있었고 요것을 정확하게 도킹을 시켜서 완성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작업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해서 깡그리째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이제 신지식인들, 홍익인간 치고도 지도자급의 그러한 존재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 베이비 부모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후 1세대, 홍익인간 1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열어가야 되는 나를 포함한 홍익인간 1세대들의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희생과 모든 에너지를 받아서 지금 이만큼 성장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정도의 이 정도까지 이르렀던 그리고 지식이 인류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지식을 갖춰놨던 너희들이 맞다면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인류 사회의 공동 번영과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해초리를 맞아가면서 뭐를 배웠어요?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그래서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룩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만의 법체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에는 모든 법체가 서양에서 만들어온 법체들을 보고 만지고 몸소 체험했으니 이제 인류 사회에 쓰여질 모순 없는 법체를 만들어라. 요 법체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자주 독립이 이룩되는 거예요. 왜? 요것을 인류 공유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은 이 법체들을 인류 사회에 내줘서 쓰게 되면
인류 사회는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기 때문에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좀 더 깊이를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 때를 20년 가까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얼이 썩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얼이. 뭘로? 동물적 마인드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한 건 아닌데라고 하는 이 마인드하고 현재의 나한테 주어지고 있는 환경하고의 이 갈등에서 계속 헤매면서 베이비 부모들이 어디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직장에서 퇴출돼서 사회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심각한데, 나는 연금 받으니까, 나는 뭐 그동안 몇십억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나는 뭐 땅 얼마 사놓은 게 있으니까, 너는 먹고 사는데, 그러면 네 자식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내 자식 직장 마련해 줘야 되고, 내 자식 그 집 한 채씩 만들어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내 자식 땅 한 떼기라도 가지고 돈이라도 물려줘야 되고, 그래서 걷어 모으고 또 온갖 잡탕질 하는 게 요즘 매스컴에 전부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잘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인류 사회가 잘 될 수 있는 법체가 형성될 것이냐, 그건 이미 서양에서도 다 했던 거예요. 그게 노예제도였었고, 그게 식민지 그 상태의 제국주의였었고, 이걸 전부 비난하는 자들이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각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의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르침을 받지 않는 한 어떻게 그 각성을 일으킬 거냐고요. 몽둥이하고 총칼로? 그게 될 거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미 그 진리를 찾아야 되는 시대가 왔고, 진리를 찾으려면 그만큼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진리를 찾았으되 그 진리를 주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진리를 주지는 못하고 빌고 매달리게 만들었고, 빌고 매달리는데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거기 달콤한 맛에 빠져서 이제 진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 온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진리가 맞다면 진리는 계속 힘을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사람들 신금을 울려서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그 무지를 깨쳐줘야 그것이 진리죠. 그렇지 못하다 하면 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또 같이 병행돼 줘야 되느냐? 진리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왔다고 말을 함으로써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 행과 말이 변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진리를 거울 삼을 수 있도록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란 말이죠. 시작과 끝은, 우리 공부의 시작과 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행은 뭐냐? 나를 보므로 사람들이 당신은 어제의 당신과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때 내가 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받은 진리를 그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그렇게 못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진리라고 전달해줘요. 그럼 그게 진리예요? 순행과 역행은 요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내 인생의 전체를 탁한 쪽에서 맑은 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쓸모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느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순행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다면 나는 역행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접하는 인연들과 나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현대사회는 직접적인 인연보다 간접적인 인연들과 훨씬 더 많은 인연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 인류 사회에 지금 영향을 서로 미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나의 언행은 어떠한가 이걸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가는 거기에서 오는 그 파장도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그 순행에 이런 파장을 일으켰다면 순행에 그 파장이 올 테고, 역행의 파장을 일으켰다면 역행의 파장이 나한테 오게 돼서 가일층 그것들을 증폭시킬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깊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요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시시때때로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런 어떤 자연의 법칙, 그 다음에 그런 원리, 요거에 따라서 나를 점검해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노력할 건 노력해가는 요것이 전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